카레지다 앤드 이종수. 지난달 셋째 주 금요일이었다. 민영방송사에 근무하는 고교 동창 피국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점심 식사를 하러 오라는 초대였다. 나는 수필집 4권을 들고 길을 나섰다. 상암동 DMC역 부근이었다. 꽤 먼 데다 낯선 지역이었다. 버스를 타고 전철로 환승해 갔다. 한참 여유있게 출발했건만 이리저리 헤매다 보니 그만 늦어지고 말았다. 그 녀석은 방송사 앞 조형물 앞에 서 있었다. 3년 만의 해후였다. 원당에서 근무하던 시절 점심을 함께한 이후 처음 만남이었다. 구내식당으로 들어갔다. 20여 년 전 여의도 방송사 시절 구내식당에서 밥을 같이 먹던 기억도 새삼 떠올랐다. 여의도 쌍둥이 빌딩 구내식당과는 달리 방송사 구내식은 인기 메뉴였다. 양식과 한식이 있었고 예전에는 중식까지 3가지를 고를 수 있었다. 식대가 5,000원이면 그 2배 값어치인 만원짜리 식사가 나왔다. 회사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식판을 받아 배식을 받고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눴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2층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박이추 커피를 맛볼 수 있는 곳이었다. 우리나라의 커피를 제대로 공부하고 보급시킨 1세대 3인방 가운데 유일하게 현역으로 활동 중인 분으로 강릉에서 커피점을 운영하면서 매주 월화수요일에 이곳에 나와 직접 커피를 내린다고 했다. 커피점은 북적였다. 용케도 자리를 잡고 주문을 할 수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청산유수였다. 최근 다녀온 이스탄불 이야기 등 화제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는 중에 화제에 오른 것이 아사다 지로가 쓴 카레치다였다. 머지않아 아들과 함께 그 소설의 무대가 된 곳을 찾아 일본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이 책이 한창 팔리던 시절에는 지하철이 울음바다가 됐다는 그의 말이 깊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끊임없이 영화화되고 드라마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에서 일본 국민들의 깊은 향수 같은 것이 담겨 있는 게 아닐까 싶었다. 다음 날 중고 서점에서 책을 구했다. 하권은 그곳에서, 상권은 교보 잠실점에서 따로 구해 읽었다. 그리고 영화도 보았다. 이 소설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문예춘추에 연재됐던 작품으로 단행본 출간 후 13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다. 제13회 시바타 렌잡으로 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지난해 말 개봉한 영화 바람의 검, 신선조의 원작 소설이기도 하다. 소설은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인 1860년대 말 도쿠가와 막부가 흔들리던 시절을 배경으로 한다. 막부에 충성했던 무사 집단 신센구미에서 활약한 사무라이 요시무라 가니치로의 삶을 그린 이야기다. 모리오카라는 곳에서 사무라이로 살아가던 요시무라 가니치로에게는 아내와 9살 아들, 2살 딸, 그리고 뱃속에 한 아이가 더 있었다. 가난과 가뭄을 견디다 못한 아내는 강물에 몸을 던지려 물속으로 들어간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그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아내를 구하고는 절규한다. 암담한 현실 속에서 대인이 명분이니 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오로지 처자식을 건사하기 위해 그는 탈번을 감행한다. 영주는 그의 중마고우였다. 영주는 원래 서자였으나 장자가 갑작스레 죽는 바람에 졸지에 가문을 잇는 횡재를 하게 된 인물이었다. 탈번 소식을 듣고 그를 추격하기도 했지만 결국 못 본 척 그를 떠나보낸다. 떠나는 날 요시무라는 아들과 작별을 고했다. 아들은 2살배기 여동생을 등에 업고 나와 한 번만 안아주고 가라고 조르고 아버지는 딸을 품에 안은 채 눈물로 이별을 맞는다. 탈번이란 다이묘를 떠나 낭인이 되는 것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교토 미부에 있던 신센구미에 입대한다. 면접에서 무술 시합을 벌여 탁월한 칼솜씨를 선보인 그는 곧바로 검술사범의 지위를 얻는다. 입대한 첫날 밤 사이토 하지메와 함께 귀가하던 중 빗속 교토거리에서 사이토의 도전에 맞닥뜨린다. 두 고수의 대결이 펼쳐졌고 사이토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의 실력에 감탄하고 만다. 그러면서 사이토가 내뱉은 한마디가 걸작이다. 당신의 검술 실력이 궁금했소. 그는 특이한 사무라이였다. 남부번의 학은 무사였지만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검술 실력을 갖추었다. 존왕량이의 드높은 기계 따위는 없었다. 오로지 처자식을 먹여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한 몸을 바쳤다. 신센구미 대원이 규율을 어겨 할복을 하게 되면 그는 가이샤쿠를 맡았다. 할복하는 자의 목을 단칼에 내리치는 역할이었다.
국장에게 사례를 받아 고향에서 고생하는 처자식에게 꼬박꼬박 송금했다. 사이토 하지메가 다른 대원을 사사로이 살해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는 입을 다무는 조건으로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사실 그의 탈번 자체도 영주의 은밀한 도움 덕분에 가능한 것이었다. 둘은 나이가 같았고 두 사람의 아들들 역시 친구로서 우정을 나눴다. 수많은 사건이 벌어지는 가운데 신센구미의 이름을 교토에 드높인 결정적 사건이 바로 이케다야 사건이었다. 존왕량이 지사들이 교토에 불을 지르고 그 혼란을 틈타 천황을 조슈로 데려가려 모의하다가 신센구미에 발각되어 일망타진된 사건이었다. 1867년 10월 14일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통치권을 조정에 반납했다. 260년을 이어온 막부 정치는 막을 내리고 사초사스마 조슈번 주도 아래 천황 중심의 신정부가 수립됐다. 그러나 신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요시노부의 관이 사퇴와 영지 몰수를 결정했다. 반발한 요시노부는 교토에서 오사카성으로 철수의 주도권 회복을 노렸다. 1868년 1월 2일 막부 측은 1만 5천 명의 군사를 도바우시미 방면으로 북상시켰고 이에 맞선 신정부군은 4,500명으로 진을 쳤다. 다음 날 전투가 시작됐다. 병력도 많고 사기도 높았던 막부군이었지만 졸렬한 전술로 큰 피해를 입고 패퇴했다. 도바 방면의 막부군이 선전하는 사이 후시미 방면은 신정부군의 포격에 사기가 꺾여 결국 총공격을 버티지 못하고 후퇴하고 말았다. 신센구미도 도바 후시미 전투에 참가했다. 최후의 전투에서 요시무라 가니치로는 도망치라는 권고를 뿌리치고 정면 돌파를 위해 내달린다. 수발의 총탄을 맞은 그는 오사카의 남부번 영지를 찾아들고 그곳에서 최후를 맞는다. 영주는 할복을 명하며 자신의 명검을 내어준다. 그는 모아두었던 돈을 집으로 붙여달라는 말을 남기고 할복한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아들도 16의 나이에 전투에 나가 전사한다. 전선으로 떠나기 전 아들은 친구인 영주의 아들에게 여동생을 부탁했다. 두 사람은 훗날 결혼하고 남편은 의사로 살아간다. 마지막으로 태어난 아들은 장성하여 농학자가 되어 쌀 품종 개발에 이름을 남긴다. 그리고 그는 모리오카로 돌아가는 여정을 통해 아버지가 밟았던 땅을 직접 밟으며 그 삶을 되새긴다.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기 전 260년을 지탱해온 막부가 소멸해가는 6년의 세월 속에서 그것을 지키려 했던 이들의 삶이 오롯이 조명된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그들은 자신의 삶을 살았고 지키고자 했던 가치를 위해 한 몸을 다 바쳤다.